인용할 경우에는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하다. 네. 헌법조항서는 이미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는, 이게 사실은 헌법조항서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는 외관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간에 국민들이 선복할 수밖에 없겠죠. 뭐 시비를 걸려도 시비를 걸 건덕지를 남기지 않고 있으니까, 공정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그런데 이미 헌법조항서는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외관을 상당 부분 상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용이 되는 상황이면 재판 불복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의 불공정한 진행과 관련해서 특별히 심각하다고 비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제목 하나 있는데요. 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핵심 사유로 주장한 부정선거 검증을 위한 정부조사가 배제됐다는 점입니다. 탄핵소추 이후에 국민들의 이른바 각성 내지 계몽의 대상이 된 종중 종북의 반국가 세력에 의한 주권 침탈 행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으면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중국이나 북한의 하이브리드 전쟁을 통한 선거 개입 우려입니다. 그럼에도 헌법조항서는 지난 1월 31일, 지난달 1월 31일 대통령 측이 청구한 부정선거 규명을 위한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투입한 계엄군의 절반 이상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했어요. 대통령이 2차 담화를 통해서 밝힌 바와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줄탄핵, 국회의 줄탄핵이나 예산농단 뭐 등등 거대 야당의 입법적 독재에 대처하기 위함이 그 하나였고, 또 하나가 바로 부정선거에 대한 검증이었습니다. 이게 두 축이랍니다. 국회의 막무가내식 그 독재, 또 하나는 부정선거, 이 두 가지였습니다. 부정선거를 일관되게 부정하는 종전의 대부분의 확고한 입장 때문에 우회적인 방법인 비상계엄을 통하여 서버 검증에 나서고자 한 것이 비상계엄의 또 다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통령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 마당에 헌법재판소로서는 이 비상계엄의 헌법적 정당성, 과연 정당했는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정선거 검증에 나서는 건 마땅한 책무입니다. 종전에 내려졌던 대법원 판례 뒤로 숨어서 검증 필요성을 부정함으로써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처음부터 부정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정선거 검증 거부는 이 사건 탄핵 심판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 이 검증을 거부하는 것은 이 사건 탄핵 심판이 공정한 재판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박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검증 결과 부정선거가 만약 확인되었을 경우에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인 전치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대통령은 파면 인용돼서 파면 선고가 되는 파면 선고를 통해서 탄핵이 인용됨으로써 파면되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그런 재판을 어떻게 우리가 공정한 재판이라고 하겠습니까? 검증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고 탄핵시키면 탄핵을 인용하면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아예 하지도 않고 인용 결정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쫓아낸다는 것은 그것은 공정한 재판이라고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저항권 행사가 현실화될 것이다. 이 4.19 혁명에 비견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헌재가 각 하나 기각이라는 재판 결과를 도출을 한다면 이 혼란은 발생하지 않고 대통령이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국가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두 건의 권한쟁의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정말 이 헌법재판소가 과연 대통령을 각 하나 기각을 통해서 다시 그 지위를 복귀시킬 그런 마음이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흔에게 대한 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 부작위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권한대행의 임명 부작위가 이 국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다 하면서 국회의 권한 침해를 확인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이미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판관 임명권은 대통령, 즉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국회가 갖는 권한은 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하는 권한에 불과하지, 국회에는 헌법재판소 구성권이라는 것이 아예 없다, 이런 이인호 교수님이 적절히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럼으로써 이인호 교수님은 또 헌법재판소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계시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결정에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해서 부여받은 중앙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다, 이렇게 확인한 결정입니다.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선거관리 행위라는 것이 이 성격상 행정작용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감사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그에 따라서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인 행정기관 및 공무원이라는 요 두 문구가 요 구절이 있거든요. 감사원은 행정기관과 공무원에서 직무감찰한다는 그런 규정인데, 거기에 중앙선관위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뺀다, 이런 얘기입니다. 빼는 게 맞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감사원법 24조 3항에 대해서도 이런 예시 규정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를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앙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황당한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이 감사원법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감찰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에는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중앙선관위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는 옛날에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이렇게 독립시켰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다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해요. 행정사무입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는 결국 행정사무인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성질상 행정기관이고요.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에 어떤 질적인 변화가 초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헌법 제97조는 행정기관 일반에 대한 직무감찰권을 감사원에 부여하고 있는 것이며, 또 그런 취지를 반영해서 감사원법 24조 3항도 입법기관의 이 기관인 국회와 사법기관인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직무감찰 대상으로 또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헌법과 감사원법으로 이루어지는 행정기관 직무감찰 체계를 무시하고 헌법을 마음대로 왜곡시키는 해석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감사원법 24조 3항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헌적 법률 해석이라는 이름을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상의 입법, 법률 개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이 반드시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벌써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것처럼 선관위의 엄청난 부패, 가족회사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부패를 감사원의 독자적인 자기들끼리의 감찰작용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것처럼 이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는 조직 구성의 독립성과 업무 수행의 독자성, 그와 관련해서 또 독자적인 규칙 제정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사후적인 직무 감찰 그러니까 선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감사원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감사원은 다만 과거에 있었던 행위들이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적 감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선거관리의 중립성과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이 결정문에 막 쓰고 있는 것은 완전히 헌법재판소의 사기다 이렇게 봅니다. 이 결정은 일방적으로 중앙선거관리만 편드는 결정입니다. 이론적으로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관위와 한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의 다름 아닌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이 부정선거를 지금까지 부정해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헌법재판소가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수단이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기각한 것과 같은 맥락이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중앙선관위와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한 통속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불공정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과연 대통령 각하 결정, 기각 결정을 내려줄 것인가?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만약에 인용 결정을 한다 하면 그럴 경우에 과연 국민이 선고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무리 이제 가시죠. 만약에 뭐 각하나 기각이 있을 경우에는 아무 문제 없지만 인용이 될 경우에는 광장에서 구호로 그치는 그런 저항권 행사가 아니라 이제는 실력을 동반한 그런 저항권 행사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노학자께서 헌법재판소를 두고 가루가 될 것이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 심각하게 그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부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국민의 의사를 다양한 방향에서 듣고 진정한 국민의 의사가 과연 무엇이고 진정한 올바른 결정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점검하고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나가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